네, 안녕하십니까. 삼육서울병원 통합암센터 과장으로 있는 조성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암 환자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적 암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외에도 우리 환자분들께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1부와 2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통합의학적 암치료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이제 총론 부분으로서 통합의학적 암치료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주파 오늘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2부에서는 이제 통합의학적 암치료가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통합의학적 암치료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어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주파 오늘암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앞에 1부하고 2부에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통합의학적 암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암치료는 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그 세 부분인데,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치료 효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탈모가 생긴다던가 소화불량이 생긴다던가 우리가 팔다리 저림이 생긴다던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점과 부작용을 보완해주고 면역을 올려주고 영양을 올려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합의학적 암치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의학적 암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 환자의 41에서 72% 정도, 일반 인구 집단의 50%, 미국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87%, 일반 인구 집단에서 50% 정도의 인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성 암 환자에서 60에서 90%,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환자의 36% 정도에서 통합의학적 치료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이 통합의학적 암치료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나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행복감 상승, 그런 증상 조절, 완치 조절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삶의 질 쪽을 더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건강 증진이나 원기 회복, 부작용 조절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질병 치료 쪽으로 초점을 환자분들이 많이 맞추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료진들은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께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학적 암치료가 항암,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을 줄여주고 이제 치료와 병행 시 재발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개별적 환자에 맞게 꼭 접근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할까, 저는 제 환자분들을 뵐 때 꼭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저희 병원의 고주파 오늘암 치료기입니다. 저희 병원 고주파 오늘암 치료기는 2017년 3월에 현재 도입이 됐고, 지금 4년 정도 진행하였고, 현재 1000건 이상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고주파 오늘암 치료에 해가지고 역사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로 암을 치료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시대나 중세 시대 때도 열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개념은 있었고, 그 치료 방법들이 지금 계속 발전해서 고주파 오늘암 치료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암이 열을 받게 될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혈류 속도가 개선이 되게 되고, 혈류 속도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40도에서 예를 들어서 43도 정도의 사이가 온도가 된다. 그럼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찜질방이나 온탕에 들어가셨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찜질방이나 온탕을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 풀리는 느낌, 뭔가 개운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암세포 같은 경우는 40도에서 43도 이상이 될 경우는 암세포가 분열하고 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이용하게 되는 게 고주파 오늘암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고주파 온열암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가 세포나 동물, 사람을 하나의 전기회로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열을 전달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럴 때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정말 그럼 표적 장기, 예를 들어서 간암이면 간에, 위암이면 위에 정말 그 열이 도달이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고민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2부에서 그럼 저희 병원에 있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는 예전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실제적인 저희 병원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의 원리 및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